자, 안녕하십니까. 10번째 법인세 세무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회계사무실 등에서 3월달 이제 법인 세무 조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에도 이제 세무 조정을 쓰는데 그 세무 조정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왁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신고란 거는 법인 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 이익이 생기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 즉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우리가 3월 달에 이렇게 하는 법인 신고를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무조정한다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있겠지만 과연 왜 세무조정이라는 말을 쓸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에 단기 순이익 즉 손익계산서에 의한 단기 순이익이 있죠. 이 단기 순이익에도 아까 법인세 비용을 정한 차감 순이익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법인세를 곱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바로 기업회계에 따른 단기 순이익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이제 법인세법에 따라서 이제 손익계산세는 수익과 비용이 있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 뺐을 때 그냥 이익이 생기는 거 이거죠. 그래서 수익과 이 손익계산세 수익과 비용을 이제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조정을 해가지고 법인세법상 단기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이제 그걸 각사업용도 소득이라 합니다. 각사업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회계상 단기 순이익을 이제 세법이 그 수익과 비용을 조정해가지고 세법상 단기 순이익 즉 각사업용도 소득을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좀 조정을 해서 법인세를 곱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걸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조정해서 세법상 각사업용도 계산한다고 해서 이걸 법인세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사업용도 가세표준입니다. 각사업용도 소득 즉 가세표준이 2억 이하면 10%, 2억에서 200까지는 20%가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계산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 단기 순손익이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이 그 단기 순이익이 이제 결국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되는데 이 세법이 요 수익과 비용을 검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토를 해서 자, 이런 거죠. 기업회계상 수익이야.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은 수익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뺍니다. 빼는 거. 이런 그 조정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에요. 기업회계상은 수익으로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에는 손익계산서에는.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인 거를 더해줘야겠죠.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비용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업회계상 비용입니다. 기업회계상 비용을 처리했지만 세법이 볼 때는 야 이거 비용이 아닌데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버립니다. 비용을 빼버리고. 자, 그 다음에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에요. 기업회계상을 비용으로 처리 안 했지만 세법이 볼 때는 비용인 거를 이제 비용으로 더 가산해 주는 거. 자, 요런 것들, 요런 네 가지를 조정한다 이거죠. 이거 네 가지 조정해서 이 이익을 갖다가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한 거. 요런 걸 세무 조정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상의 단기 순이익의 수익과 비용을 요 네 가지를 조정해 가지고 세법상 갑사업 연도 소득 금액 계산한다 해서 이걸 세무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래서 각사업 연도 소득을 금액 계산해서 법인세를 계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기업회계상 이제 이거 수익이라는 거를 이제 세법은 입금입니다. 입금 용어를 이제 바꿉니다. 기업회계상 비용을 이제 송금이라 한다. 입금, 송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네 가지를 이제 용어를 보면 입금 불산입니다. 입금 불산입. 자, 기업회계상 수익입니다. 입금 불산입이니까 넣은 걸 빼버린다 해서 불산입한다. 그래서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법인세법 수익이 아닌 거를 이제 빼버린 거예요. 차감하는 거예요. 이걸 입금 불산입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하고 또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죠. 즉 기업회계상은 수익이 아니나 법인세법상 수익인 걸 더해줘야겠죠. 이제 법인세법 입장에서
각산으로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더해주는 거. 이걸 입금 산입한다. 다시 수익을 넣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익 불산입 또는 수익 산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입금 불산입, 입금을 뺀다, 입금을 넣어준다. 반대 비용에서 보면 비용을 송금을 빼버린다. 그죠?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법인세법상 비용이 아닌 것은 이제 차감하는 거. 이걸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송금을 넣어줍니다.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법인세법상 비용인 것을 이제 가산하는 거. 이런 걸 송금 산입. 결국은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가 요렇게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 수익 쪽에서 넣고 빼고, 비용 쪽에서 넣고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이게 됩니다. 결국 세무조정은 총 네 가지다 이거죠.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입금,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수익인 거. 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감사하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기업회계상은 수익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법이 볼 때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무조정할 때 수익을 더해줍니다. 가산해줍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즉 보다 각산소득금액이 늘어나겠죠.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세법상. 이런 것들이 그럼 가지급금이 뭐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은 자 어떤 거냐? 대여금입니다. 주임종에 대한 대여금. 우리 주주나 임원, 종업원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제 만약에 이자를 받아야 되죠. 회사는 이자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주임종한테는 이자를 안 받는 것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회계상은 이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회계 처리가 안 됩니다. 영업외 수익이 안 되는데 세법에 보니까 연말 세무조정할 때 보니까 주임종한테 대여한 금액이 있고 그 대여한 금액이 있는데 이자가 계산이 안 돼. 이자 수익 계산이 안 돼 있다. 자, 그러게 되면 이제 세법이 입금 산입합니다. 그 빌려준 거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 수익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가산한다. 그걸 이제 가지입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 비용은 있지만 또 어떤 게 가지입금이냐? 법인에서 자금이 이제 지출됐지만 나갔지만 정빙이 없는 거. 정빙 없는 그런 거래들을 다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하고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어떤 일정 그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자 수익을 갖다가 법인세법이 가산합니다. 이거 대표적인 입금 산입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다.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하여튼 기업회계상은 당기순이익에는 어디에도 이제 직원한테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수익 쪽 계산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세법이 그 계산해야 되는 수익을 율에 따라 계산해서 그걸 다시 이제 가산하는 거죠. 그래 입금 산입. 그래서 우리가 지출하고 적립 못 받는 거 가지급금이 되고 실제 주임정한테 빌려준 거 가지급금이 되고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즉 이자 수익을 계산해서 법인 세무조정할 때 가산해 준다라는 것을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연말 세무조정 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송금 불산입 보겠습니다. 송금 비용을 뺀다 이겁니다. 자,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법인세법 비용 아닌 거. 자, 어떤 걸 왜 세법이 비용에서 제외하냐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만약에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으로 감태료를 내죠. 그러면 기업회계상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입니다. 소멸한 비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과 공가로 하기도 하고 잡손실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세법이 볼 때는 이런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과태료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업회계상은 돈이 나가서 비용이겠지만 세법이 볼 때는 이제 벌가금인데 이 벌가금을 또 비용을 처리했다. 그래서 세법은 이 비용을 이제 뺀다 이거죠. 이런 과태료는. 그래서 이걸 송금 불산입 본다 이렇게 비용 기업회계상 지금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 세법은 빼버렸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접대비도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기업회계상은 이제 여러 가지 거래처라든지 선물대라든지 이런 것 주고 이제 비용을 처리하겠죠. 접대비라고 수익에 처리하는데 그 금액을 전체 다 인정하지 않고 세법은 이 접대비는 일정 한도로 둡니다.
우리 회사는 1년 동안 총 접대비 한도는 이겁니다 하고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이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접대비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 이제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뭐 3,600만 원에 뭐 매출액의 10,000분의 20 이런 어떤 산식에 의해서 각 회사에 접대비 한도를 주고 있고 그 한도를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송금 불산임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금 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회계상은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비용 쪽에 어디에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세법에 보니까 비용인 거. 자, 이것이 어떤 게 있냐? 바로 거의 없습니다만 퇴직연금 제도를 보시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는 DC형이 있고 DB형이 있습니다. 학정기형과 학정급여형이 있는데 학정기형은 여기 은행 외부에 불입한 은행이 있죠. 외부가 은행입니다. 은행에 불입할 때 바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라고 이제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를 해가지고 바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학정급여형으로 가입한 회사는 요 외부에 은행에 부입하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퇴직금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똑같은 퇴직연금 제도인데 DC형이냐 DB에 따라서 뭐가 틀어집니까?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틀어집니다. DC형은 비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반영이 되는데 DB형은 그 자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처리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뭐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B형에 가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이 있죠. 그만큼을 이제 비용으로 잡아줍니다. 세무조정. 그래서 이걸 송금산입이다. 비용을 넣어준다. 세법이. 이렇게 해서 DC형과 DB형을 결국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말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보고 세법상 세법이 볼 때는 수익이 아닌 거는 빼버리고 세법이 볼 때는 수익인 거는 넣어주고 또 세법이 볼 때는 비용이 아닌 거는 빼버리고 비용인 거 넣어주고 이러면서 조정한 데서 이걸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